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유튜브에서 TBS FM 검색하시면 이브닝쇼 같이 함께 하실 수 있으시고요. 오늘 특별한 손님 또 모셨습니다. 워싱턴 뒷이야기를 가감없이 전하기 위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의 꿀보이스 정헌희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에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다시 한번 불러달라는 청취자 문자가 계속 와서 네. 네, 혹시 주변에서는 뭐 반응이 있었나요? 그 후배 몇 명이 좀 저한테 얘기를 네네. 해줬었는데 그 후배 중 하나가 아까 그 노래 나올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그 박사님 수업을 대학교 때 들었다는 후배도 분명 박사님 언급하면서 이제 저한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잘 봤다고. 예. 제자가 이제 사회생활 할 정도로 나이를 먹었다는 얘기를 지금 슬쩍 하셨는데, 네, 어쨌든 자주 뵀으면 좋겠다.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소식 좀 전해주세요. 네, 어떤 소식 갖고 오셨나요? 네, 그 백악관 소식인데요. 네. 그 1일날 백악관 관계자 이제 10여 명, 그 원문에서는 이제 더즌이라는 이제 단어를 썼는데 뉴욕타임스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참모회의에서 이제 이민자의 다리를 싸서 속도를 늦춰라. 뭐 국경 둘레에 해자를 만들고 뱀이나 악어로 가득 채워라. 뭐 이런 말들을 이제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네. 뭐 이런 말들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흔히 뭐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익스펙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도망가는 사람들 뭐 다리에 총을 쏴갖고선 속도를 늦추라는 둥 뭐 이런 얘기가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는 건 좀 충격적인데 이게 3월에 있었던 일이니까 조금 시간이 지난 그렇죠. 거네요. 네. 그렇군요. 근데 무슨 회의예요 이게? 당시 회의에서는 이제 좀 이민에 대한 회의였는데 그래서 네네네. 이민법과 뭐 이민 정책에 관련된 이제 참모들이 여러분이 이제 좀 참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월달에 그 회의에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다음 날 정오까지 네네. 이럴 거면 국경을 그냥 폐쇄해라. 완전히 폐쇄를 해라.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완전히 폐쇄하는 건 이제 여러 가지 네. 안 좋은 일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참모들이 말렸다라는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그 누가 말렸대요? 참모 누가 있었대요? 거기? 뭐 대표적인 거는 이제 커스튼 닐슨이죠. 당시에 네네. 그 홈랜드 스큐리티부, 그러니까 국토 국토안전부, 네. 안보부 장관님이고 또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었던 존 켈리 장군의 측근으로 네. 이제 알려졌던 그리고 부시 정권에서도 근무했던 네네. 그 장관이 이제 대표적으로 좀 반대했던 인물로 네. 이제 꼽혔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폼페이오 장관, 그다음에 이제 맥컬리넌 이제 뭐 세관 국경보호국장 당시에 그리고 네. 밀러 백악관 보좌관들 중에 한 분인 스티븐 밀러 그리고 네네. 이제 멀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뭐 그리고 사위인 제럴드 쿠슈너 등이 참석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당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대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트럼프 행정부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뀌는 경우는 제가 정말 처음 봤어요. 예, 저도 보통은 한 길을 같이 가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국가안보 보좌관만 해도 지금 4번째인데 네. 그래서 와 진짜 정말 많이 바뀌고 아직 채우지 못한 자리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죠 지금. 그렇죠. 그리고 네. 대행이자 액팅으로 많이 있죠. 예.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막말을 막 하고 화를 냈으면 그 말리던 사람들한테는 또 불똥이 튀지 않았을까? 어떻게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좀 흔히 쓰이는 단어가 좌천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보통 해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위직에 있는 분들은 이제 해임을 하게 되는데 닐슨 장관 같은 경우 해임이 됐고요. 해임이 됐고. 뭐 그리고 이제 그 해당 기사에서 제가 좀 재밌게 봤던 문구가 그 회의에서 나올 때 그 보좌진들과 장관들이 거의 near panic이었다. 즉 이제 거의 이제 패닉 상태였다. 네네. 패닉 상태로 회의를 이제 종료했었다. 다행히 이제 일주일 후에 대통령이 지시를 철회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태가 이제 마무됐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얘기들이 자꾸 흘러나오는 게 사실 그 안에서 뭔가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굉장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예민하다라는 네. 얘기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좀 전해주세요. 제가 아까 사실은 앞에서 오늘 이제 정헌희 기자 나오시면은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다라고 했거든요. 네네. 네, 북미 협상. 네,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네, 그 이번 주에 이제 그 주말에 네.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김명길 북한 외무성 이제 그 핵 담당 이제 네네. 대표자로 뽑힌 그 외교관이 이제 스톡홀름으로 이제 출발을 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으로. 그렇죠. 그쪽으로 갔다라는 보도들이 있었고요. 또 평양에서 이제 베이징을 거쳐서 이제 스웨덴으로 갔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스웨덴이란 곳이 조금 특별하기 때문에 자꾸 또 선택이 되는 거겠죠. 거기가
북한의 대사관도 있죠 아마. 예, 그렇습니다. 그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좀 미국이랑 북한한테 좀 둘 다 신뢰를 얻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리고 평양에 있는 스웨덴 대사관이 미국의 대사관 역할도 해주고 있었고 그동안. 네. 그리고 또 작년에 싱가포르 회담이 있기 전에도 첫 북미 정상회담의 후보지로 좀 소문 났었던 맞아요. 곳 중에 하나였죠. 네, 예.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그 전에 이제 하노이 회담 때는 김혁철로 네.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바뀐 거잖아요. 약간 경질 당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왜 미국 통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 미국통이라는 말은 저도 자주 들었었고요. 네네. 그리고 외무성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이제 근무를 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네. 또 김명길은 이제 유엔에서도 근무한 적도 있고, 또 미주국, 또 자메이카 대사관 등 이제 미국과 관련된 업무를 이제 굵직굵직한 걸 다 했었고요. 그리고 또 북한이랑 미국이 이제 관련된 핵 협상에도 네. 90년대 때부터 참여했던 인물이자 그리고 또 뭐 대표적인 그 협상에 참여를 다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뭐 2000년대에도 뭐 그 방코델타 아시아 네. 은행이 나왔었던 협상에도 이제 참여를 했었고 또 뭐 키도 관련된 것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핵 협상 관련된 업무와 미국과 관련된 업무를 되게 많이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뭐 어떤 스타일이라고 혹시 알려진 게 있나요? 보통 사람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네, 대사관. 그 김명길과 이제 전에 이제 안면이 있었던 이제 고위 북한 전 외교관 분들 몇 분 말씀에 의하면 한 분은 그렇게 묘사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동수저라고 그분이. 그러니까 동수저? 금수저는 아니지만 한 동수저쯤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산층 또는 이제 중상류층 그 정도 이제 가문에서 왔고 네. 그분이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고 언제든지 이제 좌천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숙청될 수 있다는 걸 본인이 굉장히 잘 알아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성실했다. 그리고 또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오, 갑자기 북한 인물에 대해서 동수저라고 말씀하시니까 살짝 재밌기도 한데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북한 대표단이 편도로 예약을 했다는 건 뭐예요? 비행기를 왕복으로 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뭐 한 가지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북한과 뭐 협상을 할 때는 언제나 그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뭐 가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미국 측과 만난다고는 했지만 뭐 협상이 더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네. 또는 뭐 그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안 샀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는 뭐 조심스럽게 뭔가 약간 얘기할 수 있을 시그널 것 같아요. 같기도 하네요. 우리 예, 언제든지 올 수도 있고 뭐 아주 길게 할 수도 있으니까 잘해보자. 뭐 약간 이런 신호를 그쵸. 보내는 거. 네. 와,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잠깐만 전해주세요. 폼페이오 장관. 네, 요새 좀 안 좋다면서요. 예, 그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지금 미국에서 되게 화제가 되고 있죠. 네네.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이 그 해당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제 통화를 할 때 옆에 있었다 이런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통화에 대해서 들었었다 여러 내용들을 그런 거 관련해서 그리고 미국의 의회에서 그래서 이제 조사에 이제 폼페이오 장관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환하겠다는 얘기는 벌써 나왔던 것 같은데 폼페이오 네. 장관을. 근데 지금 보니까 펜스 부통령도 뭐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통화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폼페이오 장관도 지금 이렇게 연관돼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물귀신처럼 다 끌고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근데 폼페이오 장관은 본인도 굉장히 그 정치적인 야망이 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대통령 선거 나올 거다라고 얘기들을 했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게 폼페이오 장관한테 정치적으로 좀 약간 치명타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앞으로 트럼프 탄핵 정국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확실히 지금 대선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이게 네. 미국 대선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아들도 또 연관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또 양당이 또 연루될 수 있고 또 네. 조사가 아직 뭐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위기는 약간 좀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요새 보니까. 예, 그렇죠. 분위기는 그렇고 또 해당 전화 내용에 대해서 또 점점 무슨 양파를 이렇게 까듯이 계속 까도 나오는. 예, 그렇죠. 내용이 조금씩 더 나오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계속 장기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월스트리트저널의 정헌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퇴근길 특별한 한 분과 만나는 이브닝 인터뷰 시간입니다. 여성은 반드시 메이크업을 해야 하고 야간 및 새벽 근무 시간에도 립스틱, 눈썹 등 기본 메이크업을 해야 한다.
국감을 앞두고 논란이 된 한국철도공사의 승무원 업무 매뉴얼의 한 문장입니다. 국내 철도와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승무원의 업무에 화장과 복장을 세세하게 규정짓는 조항들이 왜 필요한 걸까요? 과거부터 계속된 논란에도 왜 여전히 변화하지 못하는 것인지 승무원 출신 권수정 서울시 의원과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직접 스튜디오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네, 승무원 출신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몇 년 하셨던 거예요? 제가 올해로 치면 이제 25년 되네요. 25년? 와, 진짜 베테랑이시네. 저도 이제 그럼 나이가 이제 알려진 건가요? 아니요, 저 몰라요. 계산이 안 돼요, 지금. 네, 25년 일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당시에 다니실 때도 이런 용모, 뭐 복장 이런 규정이 굉장히 많았나요? 25년 더 심했을까요? 더 심했었죠. 대단히 심했던 걸 중간중간 네네. 바꿔냈고요. 아까 뭐 말씀하신 뭐 몇 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네. 그 사례들보다도 훨씬 더 강화된 규정들을 저희는 적용받았었죠. 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귀걸이는 1.5cm를 넘어서면 안 되고 팔찌와 시계를 한쪽에 차면 안 되고 손톱은 무조건 색깔 있는 매니큐어를 칠해야 하며 머리 색깔은 검정부터 밝은 갈색까지 사이에서 몇 번까지만 가능하고 네. 뭐 염색되어 있는 머리카락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검사하는 체크하고 거예요? 다닐 정도로 뭐 이렇게 했었죠. 우와, 굉장히 세세하네요. 그러니까 네, 보통 그렇죠. 그냥 메이크업을 약간 왜냐면은 우리 비행기 타면 승무원분들 뭐 사실은 한국 비행기뿐이 아니라 외국 비행기를 타도 이렇게 화장들을 대체로 다 하고 계시고 이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세세했던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이시는 것보다 규정이 훨씬 더 섬세하게 규정하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일하기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저같이 화장 안 하고 다니는 사람은 정말로 힘들 것 같은데 남성 승무원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정이 아무래도 좀 없겠죠? 뭐 페이지 수로 얘기한다면 네. 가령 네. 여성 관련돼서 페이지 수가 한 20장 된다면 남성 관련해서는 한 3장 정도 뭐 깔끔하게 다려 입어야 짧은 머리 뭐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하게 규정된 것들이 별로 없었죠. 그렇군요. 네. 뭐 화장뿐 아니라 복장 같은 게 또 굉장히 규정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유니폼 말고도 네. 입고 다니는 회사에 출퇴근할 때 뭐 일반 교통을 이용할 때 그다음에 공항에서 이동할 때 입는 복장까지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었던 것도 있고요. 어떻게요? 일단 세미 정장, 그다음에 샌들 같은 경우도 발가락이 나오지 않는 샌들. 샌들의 의미는 발가락이 나오는 거 아니었던가요? 뭐 뒤에 끈이 있어야 되며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인상이 써지시죠? 그런 것들이 세세하게 적용되어 굉장히. 있었고 뭐 일반적으로 버스같이 이제 대중교통 안에서 뭐 휴대폰 사용이나 이런 것도 유니폼 입은 상태에서는 자제해라. 유니폼을 입은 상태에서는 그다음 뭐 그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었고. 네. 그렇군요. 근데 제가 가끔 이제 다니다 보면은 저도 이제 뭐 대중교통 잘 이용하거든요. 네. 보면은 지하철 같은 데서 이렇게 유니폼 승무원 이제 복을 입고 계신 분들 그때부터 입고 다니시는데 솔직히 그때 볼 때마다 이 옷이 좀 불편해 보여요. 네. 딱 붙어 있고 치마도 네. 이렇게 딱 붙어 있고 그래서 그냥 들고 가서 화장실에서 입으면 안 돼, 갈아입으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입고 못 다녔었어요. 회사에 가서 라카룸이라고 되어 있는 네네. 곳에서 옷을 갈아입게 됐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죠. 바로 자가로다가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집에서부터 입고 자가용을 출근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오면 다시 머리부터 다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출근 시간이 빨라지는 네. 거고 저희가 비행기 출발 시간보다 한 2시간 40분 전 아니면 2시간 10분 전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네. 그것까지 합치면 거의 3시간 전에 회사를 출근해야 되는 상황인지라 그걸 입고 출근할 수도 있게 해달라. 저희가 선택권을 좀 달라고 했던 부분이 그럼 있어요. 오히려 그러면 잘 된 거네요. 입고 출근할 수 그렇긴 있는 한데 것은. 이제 저희 이게 뭐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승무원이라는 이 직종에 대해서 선입견들이 대단히 많잖아요. 이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또한 젊은 여성들 뭐 이러다 네. 보니까 안전에 뭐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게 해드린 것뿐인데 여러 뭐 다양한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선택에 따라서 유니폼을 입지 않고 출근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군요. 지금 청취자분 중에 8855님께서 기초 메이크업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기초 메이크업만 하고 다니셨어요? 아니 그런데 비행하실 저희가 기초 메이크업만 할 수 없는 것이 보면은 눈썹, 뭐 입술, 뭐 이런 색조를 네네.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규정에도 보면 붉은 톤으로 립스틱을 칠해야 되고 섀도우나 볼터치, 그다음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뭐 하물며 속눈썹 길이까지도 조정을 하도록
인공적이지 않도록 해라 뭐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 진짜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이제 그걸 점검하러 다니는 승무원들이 비행 전에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아니면 너 이렇게 아, 약간 생활교육 선생님처럼 네, 막 이렇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뭐 정치를 입문하게 된 계기 자체도 그 안에서 이런 외모복장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싸우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어찌 보면 정치 영역으로서 또 풀어줘야 될 문제도 있고 또한 되게 인격적인 모독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안에서 많이 봤던 것들이 있는데 네. 그 안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지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비행기를 타다 보면 외국 갔을 때 외국 내에서 움직일 때 외국 비행기도 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이 많으신 정말 할머니 스튜어디스 분들도 많이 봤어요. 네. 정말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게 그쵸. 예, 굉장히 전문적인 것 같고 그리고 네. 굉장히 정말 친절하시고 그러니까 애기 보듯이 이렇게 지금은 아니지만 네. 예전에는 애기 보듯이 네. 막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있고 해서 근데 유독 한국 항공사는 요새는 그래도 좀 연배가 있으신 정말 조금 이제 승진을 많이 하신 분들 네. 이런 뭐 사무장 이런 분들도 있기는 한데 대체로 좀 전문 정말 아리따운 여성 승무원이 좀 많은 게 조금은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나이도 좀 있고 연륜이 있어 보이는 여성 승무원이 이렇게 멋있게 탁 하는 걸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제가 계속 거기서 일을 했어야 되나요? 돌아가실 거 아닌가요? 아니 돌아가야죠. 예. 아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승무원들이 나이 들어서 그 현장에 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 승무원이라는 일 자체가 사실은 서비스 직종이 아니라 안전 업무 직종이거든요. 그렇죠. 그죠? 저희가 크게 4가지 업무로 구분하는데 비상 탈출 업무가 제1 업무고 두 번째가 이제 보안 활동이거든요. 서비스는 4번째 업무예요. 그렇다면 이 성비 자체부터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아. 예, 여성보다 남성의 직종으로서 훨씬 더 어울릴 수도 있다는 생각들이 드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안전업무라면. 불구하고 대부분 다 여성으로서 꾸며져 있는 항공사 대부분이 다 여성들을 채용하고 네. 있고 승무원 하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성 승무원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여성들을 뽑고 젊은이들 뽑고 그리고 여성성이라고 얘기되는 그 달라붙는 옷들과 그다음에 아주 화려하게 꾸며지는 메이크업과 네.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또 어찌 보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항공사의 이제 선택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많이 쌓일수록 승객들을 편하게 대할 수도 있고 돌발 상황이나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는 훨씬 더 기지를 발휘하거나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점점 없어지게 되니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네. 더 전문직으로 훨씬 더 대우를 더 받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네. 들고 네, 그런 의미에서 꼭 복직을 다시 하시기를 의정 활동이 끝나시면은 네, 감사합니다. 의정 활동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전국 시도의회 의정협의회에서 우수 의정 대상을 수상하셨다고. 특히 요새 여성 청소년을 위한 의정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대표적인 거 하나 소개해 주세요. 예, 의정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올해 받은 거고요. 네. 올해 작년에 제가 이제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의당 의원으로 1명 들어가 있지만 그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노동 문제나 이런 것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활동해 왔고요. 올해 이제 들어와서 지금 가장 주요하게 이슈로 삼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급해 주자라는 네. 것들을 좀 주장하면서 지금 조례를 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여론조사들을 이제 보면은 이제 찬반 여론조사 한 게 있더라고요. 그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이제 그에 관련돼서 조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전면 무상 지원에 대해서는 반대. 네. 그러니까는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주자 네. 뭐 이러면 사실 반대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텐데. 근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네. 전면으로 무상 네.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저희가 최초에 그 무상급식, 의무급식을 도입할 때도 사실 찬반 논란이 대단히 많았어요. 그때도 리얼미터나 갤럽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여론조사를 했을 때도 찬성 여론이 조금 더 높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질문하는 양식이 보면 전면이냐 선택이냐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주거나 이런 설문조사 방식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리얼미터에서 했던 네네. 조사 방식에서 보면 딱 2가지 질문이었잖아요. 그 소득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하나, 네. 다 지급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이 많이 들므로 지급하면 안 된다.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선택의 여지를 너무나 차단한 질문 양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이 문제를 갖다 대단히 개인적인 문제로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 지금 현재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은 지급받을 수 있어요. 아, 근데 그런가요? 지급받을 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가는 청소년들이 퍼센테이지가 60%가 안 돼요. 잘 몰라서 그런가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창피해서요. 아, 받으러 가기 너무나 힘들어서요. 네네. 가가지고 제가 가난합니다라는 걸 증명서를 제출하고 생리대를 받아가거나 생리용품을 받아오기가 그 구청 같은 데 가거나 이런 바우처로 지금 방식으로 네네.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못 꺼내서 받아오지 못하는 상황들을 보거든요. 옛날에 무상급식 우리 실시할 때도 네네, 맞아요. 그런 네. 여론이나 그런 낙인 효과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경험을 했고 지금도 그것을 그 감수성 있는 청소년들에게 다시 한번 요구하는 거라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은 넘어섰다고 생각하고 서울시가 네. 저희가 예산이 거의 40조가 넘어가는 곳이거든요. 네. 거기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수도 줄어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것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문제가 여전히 이렇게 개인적인 문제로서 너네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로서 다가가고 있다는 건 참 아쉽죠. 네, 알겠습니다. 뭐 굉장히 활발하게 의정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더욱더 멋있는 의정 활동 그리고 아유. 그 이후에는 또 기회가 되신다면은 네. 네, 승무원으로 또 멋있는 모습 보여주시길 네.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수정 서울시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브닝 쇼에서 휴식을 선물하는 시간입니다. 이브닝 카페. 목요일 그리고 주말에는 무슨 영화를 보러 갈까? 또 오늘 휴일인데요.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는 날인데 어제 전 세계적인 화제작 조커가 개봉을 했습니다. 미국의 만화 코믹스를 원작으로 한 작품 중에서 처음으로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 사자상을 수상하면서 정말 많은 화제를 낳았는데요. 영화에 대한 극찬이 쏟아지는 한편 또 한쪽에서는 모방 범죄가 우려된다라는 논란도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제가 옆에 계신 두 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문화평론가 김원식 그리고 영화 리뷰 유튜버 거의 없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다 보셨죠? 네, 네. 맞습니다. 당연히 보셨을 것 같은데 근데 유튜버 거의 없다님 네, 네. 졸작 내지는 망작을 소개하시는 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남이 망하는 걸 좋아합니다. 잘 되는 꼴을 잘 못 보고요. 네. 네. 오늘 그러면 졸작을 소개하는 시간인가 싶어요. 아닙니다. 그렇진 않고요. 아니 네. 항상 그렇진 않으세요. 스페셜 네. 리뷰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가끔 명작도 하긴 하는데요. 뭐 제가 뭘 하는 게 뭐 중요한 얘기겠습니까? 오늘 조커 얘기하러 왔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다 보셨다고 하니까 베니스 영화제 그 황금 사자상을 수상할 만했다. 어떻게 보세요? 김원식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수상할 만하다. 왜냐하면 영화 상이니까요. 상은 네. 받을 네. 만한 걸 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구나.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의 그런 범죄 혹은 악당 영화의 흐름과는 약간 좀 다른 올드한 느낌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사회 구조가 범죄를 만든다. 네네. 요즘의 흐름이 이게 약간 아니거든요. 대부분 나쁜 놈은 나쁜 놈이다라는 네. 흐름인데 약간 거슬러 올라가지고 사회 구조가 어떻게 약자가 이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가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네. 있어서 결국에는 조커라고 하는 대중적인 캐릭터와 사회적 메시지를 결합을 해가지고 베니스 영화제가 뭔가 할로를 모색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거의 없다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일단 상 받을 만한 영화였다는 데는 동의를 해요. 네. 베니스 영화제에서 이제 황금 사자상 받은 영화들 보면 뭐 더 레슬러, 피에타, 뭐 로마, 하나비 뭐 이런 네.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공통적으로 영화는 좋은데 조금 졸립니다. 네. 한 번에 많이 졸리죠? 네. 조금 이렇게 한 번에 다 보기 좀 무리가 있는 작품들이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커도 충분히 상 받을 만한 영화다. 정말요? 네. 오, 조커를 보면서 졸 수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렇죠. 저도 생각 전혀 못했어요. 네네. 영화 보기 전까지는요. 네. 그렇구나. 수면제가 이렇게 다 다른가요? 그럼 이제 영화 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니까 네. 스포일러는 피해 주셔야 되고 네. 이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실 거예요. 이 조커라는 인물, 네. 그리고 이 조커라는 영화가 어떤 것이다라고 이제 대충은 짐작은 하실 것 같은데 네. 거의 없던 잠깐 짧게 소개를 해주시면. 일단 뭐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왜 이제 우리가 앞 뒤에 비긴즈가 붙어 있는 영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 배트맨 비긴즈도 네네. 있고요. 뭐 한니발 라이징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조커는 그 과거가 항상 수수께끼에 가려져 있었어요. 전혀 드러난 게 없는 인물이었죠. 짐작은 하지만 짐작은 우리가. 하죠. 네. 근데 그 짐작 어떤 면에서 접근을 해도
진실을 알 수 없는 캐릭터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빌런이었는데 그 조커의 탄생 과정을 이야기하는 영화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는 조커의 모습은 영화 후반부 한 4분의 1 지점에서 네네. 영화 전체 내용을 통틀어서 한 4분의 1 정도밖에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 양반이 어떻게 하다가 머리가 돌아서 조커가 되는가에 집중한 영화라서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배드스한 범죄자 캐릭터가 나와서 뭐 범죄를 저지르고 쿨한 뭐 이런 하이스트물 이런 느낌의 영화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지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네. 아마도 이제 앞부분에 조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실제로 살짝 졸았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졸렸다. 졸렸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사실 이제 조커라는 캐릭터가 음.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그쵸.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조커는 굉장히 많은 배우들이 연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뭐 잭 니콜슨도 있었고 네. 그리고 뭐 누가 뭐래도 조커하면 딱 기억이 나는 사람이 히스레저 그리고 자레드 레토도 있었고 네. 근데 이 두 분은 누가 연기한 조커가 가장 좋으셨어요? 김현수 평론가님. 저는 아무래도 이번 영화가 제일 나은데 싶어요. 정말요? 네. 워킨 피니스. 왜냐하면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조커가 어떻게 이제 변화해 왔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이 사실 뭐 배트맨에서 팀 버튼 감독이 만들었던 캐릭터가 지금까지 사실 이어져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 이전과 그 이후를 다 총합해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응축한 게 이번에 이 호아킨 피닉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네. 이게 각자 다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잭 니콜슨이 나왔던 배트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배트맨이 배우 비중이 좀 적었어요. 잭 니콜슨이니까. 그런데 주인공인데 그러니까 결국엔 팀 버튼이 거기다가 뭔가 의미 비유를 한 거죠. 왜냐하면 악역인데 잭 니콜슨으로 해가지고 배우로 그 비중을 높여놨고 그리고 거기서 뭘 꺼집어냈냐면 그 아동용 만화라든지 영화에서 보지 못한 예술적 광기들을 불러 일으켜 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 조커에서도 그 예술적 광기가 드러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 광기가 광대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드러내게 되면서 잭 니콜슨이 나왔던 배트맨과 연결이 돼요. 근데 히스레저가 나왔던 다크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요즘에 유행하는 그러니까 게이미피케이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담 도시를 전체로 해가지고 치밀하게 전략을 짜서 그렇죠. 어떻게 움직이는가. 맞아요. 그래서 예. 주인공이 배트맨이 아니고 오히려 조커였던 조커가, 그런 예. 측면들이 있어서 열광을 사실상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영웅보다도 철학적이고 굉장히 사상가적인 어떤 측면까지 이제 오게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자레드 레토 같은 경우는 갑자기 연인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조커 명단에서 자레드 레토는 좀 빼주는 게 배우 본인이 원하는 바이기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의 없다님은 어느 조커? 저는 잭 니콜슨을 가장 좋아했는데 네. 잭 니콜슨의 조커 연기를 제일 좋아했는데 근데 이 양반은 다른 영화에 나올 때도 좀 조커 같단 말이죠. 항상 모든 역할에서 네. 약간 항상 입이 올라가 있나요? 네, 반쯤 미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 네.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좀 유니크한 걸로 보면 히스레저의 조커가 가장 기억에 남고 잭 니콜슨은 약간 섬뜩한 광기와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낄낄대는 네. 농담이 합쳐진 인물이었다면 히스레저는 그냥 혼돈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목숨조차도 그냥 혼돈의 하나로 남겨놓는 그래서 정말 어떤 불확정성의 화신이랄까. 그래서 저는 히스레저의 조커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히스레저 조커가 가장 기억에 남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보면서 이렇게 애잔한 느낌이 들어요. 보면서 네, 그런 느낌. 왜 그런 얼굴로 쳐다보고? 아니 그냥 잘생겨서 그러신 게 아닌가 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히스레저도 굉장히 좋아하긴 했었는데 네. 이 영화에서 굉장히 새로 봤고 그리고 악당인데 좀 뭔가 불쌍한 그쵸. 그런 느낌이 확 들어서 그리고 근데 사실 이제 히스레저 하면은 제일 유명해진 대사는 그거잖아요. 네. Why so serious? 성대모사 하실 줄은 몰랐어요. 네. 더 나은데요. 네. 네, 근데 요번에 이제 호아킨 피닉스 뭐 네. 연기력으로 따지자면 뭐 어마어마한 배우인데 어떤 조커의 캐릭터를 만들어냈을까 궁금하거든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은 장면이 뭐냐면 그 조커의 기본적인 트레이드 마크는 뭐냐면 웃는 거예요. 네. 거의 이제 미친 그쵸. 듯이 웃거든요.
그런데 그 연원을 밝힌 거죠. 사실 이 영화는 프리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캐릭터를 따오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건 프리퀄이라고 그래가지고 본격적인 이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그 캐릭터의 형성기를 다룬 거잖아요. 사실 네. 뭐 배트맨 시리즈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긴즈를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리부트가 됐었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좀 뭐가 충격적이었냐면 왜 미친 듯이 웃는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천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병이 아니고요. 신경 장애인이었어요. 조커가.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이게 틱장애라고도 하는데 딱 어떤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미친 듯이 웃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조롱도 당하고 폭력도 당하거든요. 이건 결국에는 그런 과정에서 약자가 범죄자로 돼가게 되는 과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미가 많이 없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안 되고. 네, 그리고 저는 두 번째는 왜 그 광대하고 코미디언이라는 캐릭터를 적극적으로 가져왔을까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감정 노동자구나. 그래서 거기서는 약자와 강자의 대립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심리학 실험도 그런 게 많아요. 약자들은 감정 노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사였달권이 강자나 주변 평가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 조커도 코미디언인데 항상 웃어야 됩니다. 아까 왜 이렇게 심각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감정 노동을 해야 되는 현대인 혹은 약자들 빈곤자들의 캐릭터를 좀 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상 받기 위해서 작정을 했구나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호아킨 피닉스가 살을 이렇게 많이 뺐다고 네, 약간 후덕했었는데요. 네, 그전에. 본인은 오히려 불리고 싶어했다고 하는데 네. 감독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조커가 사실 이렇게 막 뚱뚱한 건 좀 잘 그렇잖아요. 그래도 또 네. 잭 니콜슨 생각하면 뭐 호독한 것도 나쁘진 않지만 네, 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감독이 토드 헤인즈 감독인데 네. 행오버 시리즈 감독이거든요. 감독을 보고 좀 뭐가 좀 안 맞는다 싶었는데 네. 원래 이 양반이 행오버 시리즈랑 듀데이트 같은 영화, 그러니까 전혀 진지하지 않은 영화만 네네. 만들어 온 사람이라서 근데 이 양반이 그리는 조커는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호아킨 피닉스한테 너 한 1시간 동안 미쳐가는 연기를 해봐. 그리고 거기다가 굉장히 줌을 많이 당겨서 카메라로 잡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서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계속 호아킨 피닉스만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마틴 스콜세지 영화들의 냄새가 많이 났어요. 택시 드라이버를 보면 그 로버트 드니로의 네. 얼굴만 계속 생각이 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리고 로버트 드니로가 여기 출연도 합니다. 그렇죠. 네. 토크쇼 조커. 진행자로죠. 그리고 예전에 로버트 드니로가 찍었던 코미디의 왕 같은 네네. 작품에서 보여줬던 그런 비스무리한 연기를 보여주는데요. 이건 저는 노골적으로 오마주라고 봤어요. 그러셨구나. 호아킨 피닉스 하면 사실은 네.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좋아하는 배우고 저도. 예전에 니콜 키드맨이랑 같이 나왔었던 투 다이 포라는 영화가 투 다이 있어요. 포요? 네, 거기서 네. 처음 봤어요. 그리고 나서 보고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봤더니 리버 피닉스의 동생이었더라라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리버 피닉스의 동생이란 타이틀은 거의 뭐 다 벗어버렸다라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약간 사실 이 사람도 좀 제정신이 아닌 인물을 연기한 적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허라는 스칼렛 요한스의 목소리가 나오는 그 영화에서 너무 귀엽죠. 너무 네. 제정신을 연기를 해갖고 잠깐 놀랐었는데 연기력 하나만으로는 사실은 뭐 따질 수가 없는 네. 그런 배우긴 하죠. 광기 표현을 하시니까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제 코모도스 역을 했던 글래디에이터가 생각이 나요. 이 영화에서도 그런 비슷한 캐릭터로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정말 잘생기고 어떻게 보면 미남자로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살을 완전히 쫙 봤기 때문에 거의 노인에 가까운 캐릭터로 이게 뭐 세월 탓인지 아니면 각고의 노력 탓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네네. 그런 면에서 히스레저의 버금가는 정말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조커 역을 하는 배우는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너무 쟁쟁한 너무 배우들이 다 했기 연기를 때문에 해놔갖고 좀 우려가 됩니다, 배우들이. 네,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아쉬운 거는 이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는 이 영화가 마지막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니버스 영화에 계속 출연을 하거나 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조커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만든 완전히 별개로 존재하는 영화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 다음에 할 배우 연기를 하게 될 조커를 연기하게 될 배우는 아마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하다 죽겠다라는 각오로 달려들지 않으면 죽으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죽으면 안 되죠.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조커 개봉 앞두고 미국에서는 뭐 군, 육군, FBI까지 막 나서서 지금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다. 네. 이게 이제 뭐 유사 범죄, 모방 범죄 때문에 경계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2012년에 다크나이트 때문에 네네. 이 콜로라도 주에서 뭐 그런 일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뭐 네. 12명이 숨지고 뭐 이랬다 하는데, 근데 이건 뭐 스포일러 아니겠죠? 총기 난사 장면은 없어요, 이번 영화. 예,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고요. 그래서 네네. 다만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어떤 괴롭힘 때문에 총을 이렇게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그 총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네네. 진짜 이제 범죄자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이 미국에서처럼 이렇게 참사가 일어날까봐 뭐 시민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이렇게 취급하는 것보다는 네. 괴롭힘이 어디 없는지 누가 이제 왕따 안 시키고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게 낫겠고요. 괴롭힘 당한 사람은 없는지. 네, 그리고 근데 이 호아킨 피닉스가 네. 인터뷰를 하다가 아니 뭐 다른 영화들 그렇게 사람 많이 죽이고 그러는데 왜 갖고 그러냐 화를 냈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네. 우리나라 그 등급이 15세 관람가예요. 저는 원래 적당한가요? 대한민국의 영등위 등급을 별로 믿지는 않는데요. 근데 이 영화는 15세 등급이 맞다고 봐요. 그러세요? 네, 그리고 저는 앞에서 말씀하신 뭐 육군과 FBI가 긴장을 타고 있다 이런 게 네. 저는 오히려 마케팅의 한 줄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수도 약간 있겠네요. 노이즈 마케팅? 예. 그래서 이제 그건 걸 알고 호아킨 피닉스가 짜증을 낸 게 아닌가 싶어요. 영화 열심히 잘 만들어 놨는데 네. 굳이 이렇게까지 마케팅하지 않아도 될 영화인데 얘들 왜 이러지? 라는 생각에 약간 그런 게 아닌가 저 혼자 상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은 17세 이상의 부모 지도하에 보는 등급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15세 관람가고요. 결국 그거구나. 우리는 총이 없구나. 네, 총이 없어서 그래요. 맞다. 네,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14세, 호주는 15세, 아일랜드와 네덜란드는 16세인데, 네, 우리나라는 15세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군요. 뭐 미국보다는 좀 약한데 그 이유가 총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요거 한번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영화 보고 싶다는 얘기 보내주시는데 1770님께서 조커 보러 가기 전에 배트맨 시리즈 다 보고 가야 하나요? 안 보실수록 영화 관람에는 플러스가 될 겁니다. 네. 기존의 어떤 조커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넣고 가시면 안 돼요. 없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원식 평론가님은? 네, 저는 이 영화를 보면 다른 영화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 그냥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예전에 조커는 다 잊어버리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조커라는 영화를 기점을 해가지고 점점 상태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벤져스 마블 시리즈 항상 이제 영화랑 함께 연관 검색어에 뜨는 게 이제 쿠키 영상. 그렇죠. 조커는 쿠키 영상 있나요? 대답하시면 돼요. 네, 없습니다. 없고요. 없어요? 쿠키나 사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쿠키 영상 아니요. 없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음악이 좋더라고요. 음악 끝까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하여튼간에 그 화장실 가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엔딩 그렇죠. 크레딧까지 보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뭐랄까 깨알 아마 DC에서는 좀 찍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호아킨 피닉스는 조커 역할을 아마 다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일단 살 빼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이 정도로 살을 빼는 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그렇군요. 정말 보고 싶어지네요. 그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재밌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한번 저희가 또 영화 재밌는 거 개봉하면 초대할 테니까 꼭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튜버 거의 없다. 그리고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얘기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휴일에도 우리 이브닝 쇼 들으시면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조금 소개해드릴게요. 1052님, 미국통 김지훈 박사님 최신 미국 현지 소식 늘 귀 쫑긋 듣습니다. 샌더스님요. 네, 저희 픽에서 다뤘는데 빨리 건강 회복하시길 바라고요. 찰리 김님, 광화문에 모인 국회의원들 집회할 시간 있으면 태풍 피해 본 데 내려가서 복구에 힘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오늘 광화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국당 집회 보고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또 유튜브로 보내주신 소식이에요. 아이돌 원더랜드님, 새로 방송하시는 거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들어보니 어렵거나 너무 무겁지 않게 말씀해 주셔서 듣기 좋습니다. 앞으로도 쭉 들을게요. 네, 저희도 쭉 들어주시길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개천절 휴일 끝나가고 있습니다.
볼빨간 사춘기 XX 들으시면서 남은 저녁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쉬어요.